여론조사가 갤럽이 나오는 날인데 갤럽이 돈 좀 아끼고 싶은 거죠. 추석 연휴 해가지고 한 2주 쉰대요. 새날 4일 쉬는 것처럼. 그리고 갤럽이 안 나왔는데 다행히 대체할 만한 보수 성향 여론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수 미디어 리서치가 어제 나온 여론조사죠. 총선 심판론 52.6, 정권 안정론 38.5. 내년 총선 때 무조건 저 야당 찍겠다라고 하는 게 50%가 넘는다. 과반이 넘어요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37.7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디어 리서치는 보수 성향이 좀 있다. 근데 놀랍게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3.9예요. 이게 지금 보궐선거 투표율과 연관이 있어요. 그냥 못하는 것 같아 하면 투표장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54% 정도의 사람들이 너무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행동으로 간다는 거죠. 네, 지금처럼 언론을 틀어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 정도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는 SNS나 대한 언론의 위력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 속이는 것도 하도 이틀 있지. 아니 신문 기사에 욕 나오면 사람들이 욕 나오지 칭찬을 하겠냐고. 이 사람이 잘하나 보다 하겠냐고요. 만년필 뚜껑 열었다고 조선제일검이 검을 뽑는 것 같았다 하면 사람들이 바보들입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두 번은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는데 당장 내가 추석 때 사과 하나 사 먹으려고 갔더니 10,000원이 다 돼버리고 교단 박스 살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2배가 높아버리고 우유 한 잔 먹이려고 하는데 이거 250cc 줘야 되나 300cc 줘야 되나 하는 그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에요. 그것들이야말로. 그거를 언론사에서 자기네들이 필설로 혓바닥 놀린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바보들입니까? 그러니까요. 내 삶이 걸려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미래 세대한테는 재앙이잖아요. 우리한테도 재앙이지만 100년 동안 버리는 거 아니야. 가짜뉴스라고? 아니야. 지금도 그 원자를 폐쇄를 못 해가지고 물을 들이부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오염 폐수를 또 30년 동안 보관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바다에 버린다는 거 아니야. 참, 어쨌건 저 윤석열이 지금 보니까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니까 눈탱이를 맞았는데 그 하얀 붕대라고 있었네요. 몰랐네. 자, 이재명 영장 구속 영장 기각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망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1.3% 나오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가 30%가 안 돼요. 30%가 안 되면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죠. 어차피 내 표는 4표인데. 그러니까 박빙인 경우에는 더 투표장에 나가는데 저런 경우에는 확 월등하게 차이가 나버리면 저관여층들은 투표장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중요하죠. 내일이 정말 승부처입니다. 토요일이기도 하니까 많이들 나가셔서 투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건 내년 총선 정권심판론이 52.6 하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윤석열한테 굉장히 안 좋은 징조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 지지층만 갖고 총선 치러보겠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전략이 최근에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보 민생 두 마리 토끼 잡는다가 바뀐 거예요. 바뀐 거.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저번에도 우리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윤석열 지지층 중에 정치 고관여층의 지지율은 좀 더 높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까 말한 30% 중반에서 30% 초반까지 나오는 지지율이 고관여층으로 가면 40%가 넘어간다. 그건 믿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만으로 하냐고요. 우리에게는 정치 저관여층이지만 윤석열 싫어하는 50% 넘는 국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그런 전략을 쓸수록 사실은 이쪽 사람들이 더 뭉치게 되는 효과가 있죠. 우리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기면 정말 암울한 시대에 옵니다라고 계속 외치잖아요. 네. 자, 모닝 컨설트 오랜만입니다. 긍정 24, 부정 69. 언제쯤 위로 올라가는? 이 모닝 콘서트를요 윤석열 말고 이제 뭐 우리 이재미라든지 들어가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찾아야죠. 지금은 이제 밑에서부터 찾았는데 이번 주에 놀랍게도 윤석열이 뒤에서 5번째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아 얘가 어디로 갔지? 항상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두 번째였는데 다섯 번째 있긴 합니다. 지금 오히려 마크롱하고 체코 총리가 꼴찌를 하게 되면서 윤석열이 살짝 지금 베네핏을 얻었죠. 근데 23%가 뭡니까? 야, 이걸 보고 그 속담이 있죠. 도토리 기재기라고. 고만고만한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시다하고의 차이는 두 계단 차이지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지지율은 24, 23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들끼리. 네,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의 사실상의 비호감도가 모닝 컨설트 기준으로는 70%잖아요. 70%는 사실상 만장일치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윤석열 지지한다는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1년 반 동안.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6일이었잖아요. 제가 푹 쉬려고 그랬는데 그 애정에도 없이 사실은 3일이나 골프를 쳤어요. 3일이나 골프를 쳤는데 갑자기 골프 이야기를 한 이유가 참 안타깝지만 저도 별로 달가워하진 않지만 의사 변호사 중에 이직이 많아요. 많겠지.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제 호불호를 떠나서 그러다 보면 제가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 만나면서 실제로 이직을 한 사람들한테 공통된 견해가 뭐냐면 하나는 서울 경기 지역 다음 총선은 끝났다고 또 하나는 한동훈은 끝났다였어요. 정말 그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윤석열을 대놓고 제 앞에 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대놓고 내 앞에서 욕을 하는 순간 자기들이 졌다는 거거든. 그거는 그렇지. 제 정치적 성향 또 아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계속 하는 이야기가 정말 윤석열은 직접적으로 타격은 못하는데 정말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너무 못한다는 정말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참,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오랜 기간 낮았던 적은 없습니다. 없죠. 그게 실제로 이런 게 있다더만 윤석열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게 취임 1개월 뒤였어요. 5월 10일 날 취임하잖아요. 6월 달부터 곤두박질을 쳐요. 근데 한 달이 되기 전에 지방선거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 된 효과가 있어가지고 국민 인기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왜 3, 4월 동안 보여준 모습이 있었거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거 투표장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근데 민주당이 그 와중에도 선방을 해요. 경기도지사를 안 뺏긴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예를 들면 17대 한 3, 그러니까 뭐 한 14나 15대 3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상당 부분 선방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장 등을 뺏기긴 했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첫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작년 5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개월 수로는 1년 6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윤석열이 이렇게 막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항상 좀 설명을 좀 드릴 때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 숫자를 주시하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은 투표장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보궐선거를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총선까지 압승을 하면 사실상은 윤석열 탄핵하라는 여론이죠. 지금 한참 일해야 될 정권이 2년밖에 안 됐는데 민주당한테 뭐 한 160석 이상 200석 가까이 몰아주면 탄핵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정도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고전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상 국민 마음속에 탄핵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앞으로 3년 반을 어떻게 더 봐요? 못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여기까지.